75세 어르신 한 분이 진료실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머리가 다 망가진 것 같아요. 어제 며느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한참을 예아라고만 불렀어요. 오늘 아침에 약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오해이기 때문이에요. 나이 들면 뇌는 그냥 늙는 거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2024년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인간의 뇌는 90세에도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그냥 위로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 중 상당수가 지금 이 순간 단순 건망증과 치매의 경계선 위에 서 계세요. 이 경계선에서 어느 쪽으로 넘어가느냐. 이걸 결정하는 건 바로 초기 자극의 유무입니다. 적절한 자극을 받은 뇌와 그렇지 못한 뇌와 이 둘의 5년 내 치매 이행률은 엄청난 차이를 보여요. 그렇다면 어떤 자극을 줘야 할까요? 거창한 운동기구가 필요할까요? 매일 헬스장에 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단 4가지 동작이에요.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침대에서, 화장실에서, 거실 소파에서,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아까 그 75세 어르신 기억나시죠? 이분이 3개월 뒤에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며느리 이름은 물론이고 손주 친구 이름까지 줄줄 외우시게 됐어요.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그 비밀을 전부 알려드릴게요.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숫자 1 하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4가지 동작은요. 여러분의 발가락, 귀, 혀, 그리고 목을 자극합니다. 왜 하필 이 4군데냐고요? 이 부위들은 뇌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부위들을 자극하면 뇌의 운동피질, 언어 중추, 소뇌, 뇌간이 동시에 깨어나요. 뇌 전체의 활성도가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전 세계 신경과학 학회에서 발표된 연구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작입니다. 발가락 오므리고 펴기예요. 지금 당장 신발을 벗으시고 양발 발가락을 천천히 오므렸다 펴보세요. 오므릴 때는 발가락을 최대한 안쪽으로 말아쥐듯이 하시고요. 펼 때는 발가락 사이를 최대한 벌리듯이 하세요. 딱 30초면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왜 하필 발가락이냐고요? 여러분 뇌 속에는 호문쿨루스 지도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뇌 속 몸지도입니다. 우리 몸의 각 부위가 뇌에서 차지하는 영역을 나타낸 건데요. 놀랍게도 발가락은 손만큼이나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발가락을 움직이면 뇌의 상당히 넓은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뜻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발가락은 소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소뇌는 균형 감각과 몸의 협응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2024년 말초신경병증 재단 연구를 보면요. 발가락 강화 훈련을 6주간 했더니 균형 능력이 35% 증가했어요. 35%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세요? 낙상 위험이 있는 노인과 없는 노인의 발가락 근력 차이가 정확히 20%였거든요. 6주만 해도 낙상 위험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그냥 걷기 운동 많이 하면 안 되나요? 걷기 운동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냥 걷는 것만으로는 발가락의 미세한 근육들을 충분히 자극하지 못해요. 발가락을 의식적으로 오므리고 펴는 동작이 뇌에 훨씬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두 번째 동작은 귀 마사지예요. 양손으로 양쪽 귀를 잡으세요. 귀를 위, 가운데, 아래 세 부분으로 나눠서 바깥쪽으로 살짝 당겨주세요. 각 부위당 3초씩 총 10초면 충분합니다. 너무 세게 당기지 마시고요. 귀가 약간 늘어나는 느낌이 들 정도로만 부드럽게 당기세요.
왜 귀를 당기는 게 뇌에 좋을까요? 귓바퀴에는 미주신경이라는 아주 특별한 신경이 분포되어 있어요. 미주신경은 뇌간에서 시작해서 심장, 폐, 위장까지 연결되는 우리 몸에서 가장 긴 신경이에요. 쉽게 말해서 몸과 뇌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신경이 몸 밖으로 나오는 유일한 곳이 바로 귀예요. 귀를 자극하면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부교감신경이 켜집니다.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의 브레이크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고요.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혈압도 내려갑니다. 2019년 영국 리즈대학교 연구팀이 5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험했어요. 매일 15분씩 2주간 귀를 자극했더니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회복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염증 수치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만성염증은 치매의 주범 중 하나거든요. 귀 마사지에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수면의 질 개선이에요. 캘리포니아 시더스 시나이 의료센터 연구를 보면요. 미주신경 자극이 깊은 수면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뇌는 잠을 자는 동안 청소가 돼요. 낮 동안 쌓인 노폐물, 특히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수면 중에 배출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독소가 뇌에 쌓이는 거예요. 잠시 여기서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까지 2가지 동작만 배우셨는데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의 뇌는 이미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발가락으로 손해를 깨우고 귀로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머지 2가지 동작이 더 강력하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3번째 동작입니다. 혀 밀고 돌리기예요. 혀끝을 입천장에 세게 밀었다가 떼세요. 그 다음 혀를 입안에서 크게 원을 그리며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리세요. 딱 15초면 됩니다. 거울 앞에서 하시면 더 좋아요. 혀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한 근육 중 하나예요. 혀 하나에 8개의 근육이 서로 얽혀서 움직입니다. 혀를 움직이면 설화신경이라는 신경이 자극되는데요. 이 신경은 뇌간에서 나와서 혀로 연결돼요. 혀를 움직이면 그 신호가 뇌간으로 전달되고 다시 전두엽의 언어 중추까지 활성화됩니다. 위스콘신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 결과를 보면요. 8주간 혀 운동을 시킨 결과 BDNF라는 물질의 수치가 극적으로 상승했어요. BDNF는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라는 긴 이름을 가진 물질인데요. 쉽게 말하면 뇌세포의 비료입니다. 이게 많아지면 뇌세포가 새로 자라나고 뇌세포들 사이의 연결도 강해져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뇌 영상 촬영 장치로 혀 운동하는 사람의 뇌를 실시간으로 찍어봤더니요. 혀를 움직이는 그 짧은 순간에 전두엽, 두정엽, 소뇌가 동시에 환하게 불이 들어왔어요. 한 가지 동작으로 뇌의 3군데를 동시에 깨우는 거죠. 혀 운동에는 또 다른 숨은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언어 능력과 삼킴 기능 강화예요. 노년층에서 흡인성 폐렴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음식물을 삼킬 때 기도로 넘어가서 생기는 폐렴인데요. 이게 생기는 근본 원인이 바로 혀 근육의 약화입니다. 혀가 약해지면 음식물을 제대로 밀어넘기지 못하고 말도 어눌해져요. 어르신이 무릎을 탁 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 그러고 보니 제가 요즘 말이 어눌해진 것도 혀를 안 써서 그랬던 거구나. 맞습니다. 혀는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혀가 약해지면 뇌도 같이 약해져요. 하지만 반대로 혀를 쓰면 뇌도 같이 강해집니다. 4번째이자 마지막 동작입니다. 목을 부드럽게 좌우로 돌리기예요.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제자리로 다시 왼쪽으로 돌렸다가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좌우 각 1회씩 총 5초면 됩니다. 여기서 절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절대로 빠르게 돌리거나 끝까지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북이가 움직이듯이 천천히 하세요. 왜 목이냐고요? 목뼈 양옆으로 추골동맥이라는 혈관이 지나갑니다. 이 혈관은 뇌의 뒤쪽, 특히 소뇌와 뇌간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통로예요. 목 주변 근육이 뭉치면 이 혈관이 눌려서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지럼증이 생기고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목을 부드럽게 돌려주면 경추 주변 근육이 이완되면서
추골동맥의 혈류가 개선되어 소뇌와 뇌간으로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한 혈액이 충분히 공급됩니다. 어르신이 깨달은 듯이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선생님. 제가 요즘 스마트폰만 보다 보니까 목이 뻣뻣했는데 그게 머리도 멍하게 만들었던 거구나. 정확히 맞습니다. 스마트폰 보는 자세가 목 근육을 긴장시키고 결국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해요. 자, 이제 여러분은 4가지 동작을 모두 배우셨습니다. 발가락 30초, 귀 10초, 혀 15초, 목 5초. 합치면 딱 1분이에요. 이 4가지가 합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경 동기화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뇌의 서로 다른 영역들이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요. 발가락 운동만 따로 하는 것보다 4가지를 연속으로 하면 효과가 몇 배로 증폭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언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침 기상 직후 침대 위에서 1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발가락 오므리고 펴기를 먼저 하세요. 아직 몸이 덜 깬 상태에서 발가락을 움직이면 뇌가 자연스럽게 깨어나요. 그 다음 이불 속에서 귀 마사지 10초. 따뜻한 이불 속에서 귀를 부드럽게 당겨주세요.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시고요. 세면대 앞 거울을 보면서 혀 밀고 돌리기 15초를 하세요. 거울을 보면서 하면 혀가 제대로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지개를 켜면서 목 돌리기 5초. 이렇게 하면 아침 1분 세트가 완성됩니다. 점심 식사 때 식탁에 앉기 전 30초입니다. 식사 전에는 소화를 돕기 위해 발가락 운동만 30초 빠르게 하세요. 발가락을 자극하면 자율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소화액 분비도 좋아져요. 저녁 TV 시청 중 광고 시간 1분입니다. 광고가 나오면 리모컨을 내려놓으시고 4가지 동작을 순서대로 전부 하세요. TV 보면서 그냥 시간 보내지 마시고 광고 시간을 뇌 건강 시간으로 만드세요. 드라마 한 편 보는 동안 광고가 대략 3번에서 4번 나오니까요. 그때마다 한 세트씩 하시면 하루 권장량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취침 전 침대에 누워서 귀와 목 집중 15초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부교감 신경 활성화를 위해 귀 마사지와 목 스트레칭에 집중하세요. 이 2 동작이 몸을 이완시켜서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여기서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해 드릴게요. 선생님, 하루에 여러 번 해도 되나요? 많이 할수록 더 좋은 건가요? 많이 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뇌도 근육처럼 적절한 자극과 충분한 휴식 사이에 균형이 필요해요. 하루 3번에서 4번, 각 1분씩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혀 운동하다가 턱이 아픈데 계속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턱관절 장애가 있으신 분이라면 혀 운동 강도를 50%로 낮추세요. 그래도 아프면 혀 운동은 건너뛰고 나머지 3가지만 하세요. 4가지 중 2-3가지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건망증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위험한 신호들이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운동보다 병원이 먼저입니다. 첫째, 정상압 수두증입니다. 건망증과 함께 걸을 때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는 자석 보행이 나타나고요. 소변을 자주 지리는 요실금이 동반된다면 이건 운동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뇌척수액이 고여서 생기는 질환으로 수술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성치매입니다. 실제로 뇌가 나빠진 게 아니라 우울증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경우예요. 질문을 하면 생각을 안 하고 바로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이 필요해요. 셋째, 미니 뇌졸중입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몇 분 후 회복되는 증상이 있다면요. 이건 단순 건망증이 아니라 뇌경색의 강력한 전조 증상입니다.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목 운동 관련해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고혈압이나 경동맥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부드럽게 하셔야 합니다. 급격하게 목을 돌리면 경동맥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만약 목을 돌릴 때 통증이나 어지럼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처음에 말씀드린
75세 어르신 기억나시죠? 이분이 이 루틴을 실천한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2주 후에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신기하게도 이름이 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이름은 물론이고 어제 만난 동네 아주머니 이름도 바로 생각났어요. 1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지럼증이 확실히 줄었고 밤에 잠도 잘 와요. 예전에는 새벽 3시만 되면 깼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푹 자요. 3개월 후 이 어르신이 손주들을 데리고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손주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요즘 말씀이 또박또박해지셨어요? 예전에는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는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지금은 또렷해요. 어르신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전에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요. 이제는 제가 먼저 동네 어르신들께 이 운동을 가르쳐 드리고 다녀요. 경로당에서 제가 선생님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뇌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감사해요. 나이 들면 다 늙는 줄만 알았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더라고요. 저는 의사로서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났지만요. 가장 보람된 순간은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환자분이 스스로 건강을 되찾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모습을 볼 때예요. 자, 오늘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60세 이후에도 여러분의 뇌는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90세에도 신경 발생은 계속돼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발가락, 혀, 귀, 목, 이 4가지 부위의 1분 운동이 뇌 전체를 깨웁니다. 운동 피질, 언어 중추, 손해, 뇌관이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여러분의 기억력, 균형 감각, 언어 능력이 회복돼요. 셋째,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매일 하루 3번에서 4번, 각 1분씩만 실천하세요.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잠들기 전 조금씩 나눠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치매는 예방 가능한 질환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60대가 골든타임이고 70대도 늦지 않았고 80대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4가지 동작. 발가락 30초, 귀 10초, 혀 15초, 목 5초. 지금 당장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상을 멈추지 마시고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하세요. 발가락을 오므렸다 펴고, 귀를 바깥으로 당기고, 혀를 입천장에 밀었다 돌리고,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세요. 1분이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걸 내일 아침부터 습관으로 만드세요. 양치질하듯이 밥 먹듯이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만드세요. 지금 실천하실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에 실천, 시작, 도전 중 하나만 남겨주세요. 서로 격려의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3개월 후에 여러분도 그 어르신처럼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알짜배기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발가락부터 움직이세요. 감사합니다.